안녕하세요, 박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ERP 매니저가 기업에서 하는 업무와 그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ERP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ERP는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의 약자입니다. 번역하면 기업의 자원관리입니다. 즉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ERP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를 관리하는 사람을 ERP 매니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RP 시스템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냥 기업관리 소프트웨어입니다. 왜 이리 어려운 말을 사용하게 되었는지는 정기 수업 과정에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의 자원은 무엇입니까? 기업의 3요소라고 불리는 인물, 금입니다. 즉 고객, 상품, 자금이죠. 이들 자원을 관리하는 것을 ERP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는 이 자원들을 숫자나 문서로 관리를 합니다. 바로 장부, 보고서 등의 서류입니다. 개인이 가정에서 가계부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는 고객 목록을 작성한다든가 상품 구매장, 재고장, 매출 현황, 외상 매출 장부 등 수없이 많은 장부, 즉 서류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들을 관리하는 각 부서에 배치된 직원을 쉽게 사무직 직원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런 사무직 직원도 더 나은 능력을 발휘하려면 기술이 필요합니다. 81년 개인용 컴퓨터가 출현한 이후에는 5웨이 소프트웨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았습니다. 엑셀이라든가 문서 편집기인 워드라든가 파워포인트 등 이런 범용 소프트웨어를 잘 사용하는 직원이 사무직으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 범용 프로그램은 모든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엑셀은 구매과, 영업부, 경유과 등 모든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사무 업무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업무로 이를 업무별로 전용 프로그램을 만들면 훨씬 생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서별 전용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퀵북과 같은 회계 프로그램에서부터 창고 관리, 영업 관리 등 전용 프로그램들이 대거 출현을 하게 됩니다. 전용 프로그램은 업무에 특화되어 있으므로 간단히 자료만 입력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모든 처리를 해주므로 엑셀과 같은 범용 프로그램보다 단순직으로 훨씬 더 나은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기업은 더 나은 효율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발전 진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터넷이 출현하면서 기업 운영자들에게 새로운 의식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실시간 통합관리라는 의식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회계 프로그램, 창고관리 프로그램, 영업관리 등 부서별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실시간 처리를 하는 통합관리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0불의 매출이 발생하면 영업부의 매출 장부가 변동하고 따라서 창고의 재고 장부가 변동하고 경유과의 현금 시제가 변동하는데 매출 1000불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실시간으로 각 부서의 장부가 변동하는 것을 실시간 통합관리라고 합니다. 이제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모든 업무가 연계되어 실시간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절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 부서에 배치된 사무직원이 모두 필요 없게 되며 반면에 관리는 더 신속 정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업무를 실시간 통합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는 것을 중소업체 경영자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이 시중에 ERP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2018년 한국경제신문이 발표한 삼성의 ERP 도입 관련 기사가 있어 소개를 합니다. 자, 삼성 4차 산업혁명 시대 일하는 방식 바꾼다라는 기사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2020년 7천억 투입하여 ERP 시스템 전면 교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7천억입니다. 2016년 KB국민은행이 주주총회가 늦어져서 IBM에 지급해야 하던 유지관리비를 100억 더 지불하게 됐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도입비가 7천억이면 유지관리비만 몇백억이 나옵니다. 물론 삼성은 거대 기업으로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ERP는 엄청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 중견 기업의 ERP 시스템의
시중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유명 기업의 중소기업용 ERP 시스템 최저 가격은 50만 불, 하나 약 6억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운영 직원을 5명에서 10명 정도 추가 별도 고용해야 하고 매월 지불해야 하는 유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웬만한 중소 중견 기업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입니다. 둘째, 성공 사례가 극히 낮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ERP 도입 사례를 검색해보면 실패 사례만 있지 성공 사례가 찾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태생부터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하던 대기업용 시스템을 개인용 PC로 무리하게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한국일보에 미국의 한 한인회사가 이들 중견기업용 유명 ERP 패키지 도입을 하면서 1년이란 시간을 소비하고 몇백만 불의 손해를 보면서 실패했다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유명 회사들의 ERP 패키지는 많은 문제가 있어 실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상태입니다. 일단 실시간 통합 관리를 하려면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 즉 고객, 납품업체, 종업원까지 언제든지 ERP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방문자가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쉽게 접속하려면 인터넷에서 작동해야 하며 그 방식은 웹베이스 방식이어야 합니다. 즉 웹사이트에서 ERP 시스템이 작동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닷컴입니다. 아마존닷컴은 아마존 기업의 ERP 시스템입니다. 아마존은 하루에 1억 명이 넘는 고객이 방문하여 구매를 합니다. 아마존의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인스톨하지는 않습니다. 웹베이스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1억 명의 구매를 시스템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자동으로 영수증을 발행하고 정확한 배송 날짜를 통지하고 결제까지 받아 처리합니다. 구매한 내용은 출고부서와 납품업체에 실시간 자동 통지되며 경리과의 장부에 자동 연동되어 모든 정보가 통합 관리됩니다. ERP는 인사, 재무, 생산 등 기업의 전 부분에 걸쳐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인사정보 시스템, 재무정보 시스템, 생산관리 시스템 등을 하나로 통합, 기업 내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경영혁신 기법입니다. 따라서 ERP를 구축한 기업의 경우 한 부서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기만 하면 전 부서의 업무에 반영되어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모든 미국의 중견기업은 ERP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 중견기업이 제대로 된 ERP 시스템을 갖추는 방법은 프로그램을 자체 고용하여 회사가 직접 제작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공적인 ERP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두 가지의 역량을 갖춘 개발팀이 필요하게 됩니다. 첫째는 회사의 업무를 분석하여 설계도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이를 직무 능력 분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Job Analysis Ability라고 합니다. 둘째는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코딩 능력입니다. 이 두 개의 능력을 중요도로 비교하면 직무 분석이 80%이며 코딩 과정이 20%입니다. 코딩은 단순 작업으로 시쳇말로 노가다 작업 또는 삽질입니다. 문과생이 많이 걱정하는 영역이 코딩일 것입니다. 현재 ERP 취업자 과정은 코딩 이론 과정과 프로젝트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과정은 업무 분석과 설계도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코딩 이론 과정은 웹 코딩으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코딩입니다. 웹 코딩은 학습 곡선이 아주 낮습니다. 때문에 이제 웹 코딩은 전문가의 영역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코딩이 아니라 누구나 해야 되는 코딩입니다. 전 세계의 학교가 국영수의 코딩을 정규 과목으로 추가한 이유입니다. 현재 ERP 취업자의 코딩 이론 과정은 아이코딩 캠프에서 초, 중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령과 똑같습니다. 자, ERP 매니저 양성은 기술과 경영을 함께 배우는 융합 교육입니다. 자, 이제 ERP 매니저의 기업 내 지위를 알아보겠습니다. ERP 매니저는 기업 내 모든 정보를 통괄 관리하는 정보 핵심 관리자입니다. 기업의 대표는 의사결정자입니다. 모든 정보를 통괄 관리하는 정보 관리자는 한 조직의 의사결정자에게 최고의 참모 기능을 하게 됩니다. 국가로 치면 중앙정보부, FBI 같은 부서입니다. ERP 매니저는 기업 내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입사 후
후 몇 개월간은 제시한 ERP 소프트웨어를 회사 업무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게 되면 ERP 매니저는 한가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끊임없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개발하여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는 자는 최종 코파운더의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중대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반 기업에는 한국과 같은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실장 등과 같은 직책이 없습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개는 평사원, 매니저, 임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할 때 지위로 평생을 회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급여는 지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른 직무로 결정이 됩니다. ERP 매니저의 업무는 4차 산업시대에서 회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에는 ERP 매니저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제 막 탄생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구글 선정 최고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의 인터뷰 기사를 소개하면서 ERP 매니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년 후 일자리의 60%는 아직 탄생하지도 않았다. 미래의 일자리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예상해 본 바에 따르면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장악한다. 2030년이 되면 20억 개의 기존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이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마이크로 대학의 출현이다. 2030년이면 대부분의 대학이 마이크로로 가게 될 것이고 현존하는 대학의 절반이 문을 닫는다. 미래학 분야 세계 최고의 석학으로 불리는 토마스 프레이, 현재 다빈치 연구소장의 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